30년 만에 동창회. 초라한 차림의 약초가게 아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리조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백발의 리조트 총 책임자가 와서 그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순간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놀리던 동창들은 당황해했고 그 순간 숨겨왔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발의 리조트 총 책임자가 인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국장.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어깨가 12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끌어안은 듯했어요. 낡은 캐주얼 셔츠와 바렌 카고 팬츠 그리고 오래된 가죽 가방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해외에서 날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죠.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도 익숙했어요. 12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 그러나 변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준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창밖으로 변해버린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 그 모든 것 사이로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준호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는 분이세요? 가족분이 계신가 봐요? 네, 어머니가 계세요. 며칠 전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준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숨기려는 듯했죠.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48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까맣 그을린 피부와 주름진 이마 그리고 희끗해진 머리카락. 열대의 햇살 아래서 보낸 12년이 그의 얼굴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많이 변했네요.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이면 다 바뀌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태국에서요. 푸켓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 관광업 하시나 보네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리조트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호의 가슴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어머니를 닮아 있었어요. 소박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깊은 위로를 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장 구석에 자리 잡은 어머니의 작은 약초 가게, 색색의 약재들이 담긴 유리병과 나무 서랍들, 한약재 특유의 쌉싸름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어요. 준호야, 이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초란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지혜로 가득했죠. 시장 사람들은 어머니를 약초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 별명이 싫었어요. 친구들이 놀릴까 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약초는 자연의 선물이란다. 이걸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택시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평화요양원이라고 쓰인 소박한 간판이 준호를 맞이했어요. 가방을 들고 내리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작고 낡았습니다. 그러나 마당의 화단은 정성스럽게 가꾸어져 있었고 나무 그늘 아래 벤치는 따스한 휴식을 약속하는 듯했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어머니 방을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한 미소로 3층을 안내했어요. 김영숙 할머니는 최근에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제부터 계속 아들 얘기를 하셨는데 오실 줄 아셨나 봐요.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준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울지 말자. 어머니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 하지만 눈앞에 서자 모든 결심이 물거품이 되는 듯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머니, 창가에 놓인 작은 침대 위에 여위고 작아진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었어요. 마치 천사의 후광 같았습니다. 준호의 발걸음 소리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준호야,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변함없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듯한 보물을 다루듯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어머니의 손은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한때는 약초를 다듬고 한약을 다리고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던 그 손이 이제는 이렇게 약해져 있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라, 아들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정말 기쁘구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12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킬게요. 다시는 멀리 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다, 준호야. 내 삶이 있잖니. 난 내가 자랑스럽단다. 준호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 속에 미안함과 후회가 뒤섞였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로 어머니는 늘 혼자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준호의 눈에 어머니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봉투가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종이로 만들어진 초대장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게 뭐예요? 어머니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란다. 30년 만에 특별 모임이라고 하더구나. 내일 최호텔에서 열린대.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라니.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기억들의 집합체였어요. 특히 그 사건 이후로는 더욱 가고 싶지 않아요. 단호하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렴. 과거와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과거와 화해라. 준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쓰라림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약초 할머니 아들이라 불리며 놀림받던 나날들. 그리고 그 끔찍한 수학 여행 사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추천한 계곡으로 수학 여행을 갔던 날이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약초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곳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곡엔 희귀한 약초가 많이 자란대요. 우리가 공부하는 생물 수업과도 연관이 있어요. 교사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모두가 그곳으로 향했죠.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났고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가 물살에 휩쓸릴 뻔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들은 준호를 재앙의 가이드라 부르며 학교 전체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내 추천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잖아. 약초? 웃기지 마. 넌 정말 재앙이야. 그날 이후로 3년간 학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강태영의 따돌림은 점점 심해졌고 부잣집 아들 박현우와 서민재도 그에게 가세했어요. 준호는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보던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준호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아들아,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 하지만 그 실수가 내 인생을 정의하진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지혜로웠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머니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그 수치심과 분노가 어떻게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봉투 하나가 더 있는데 어머니가 자리를 조금 일으키려 했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어머니를 도왔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찾을게요. 어머니는 베개 밑을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손을 넣자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에는 최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요? 혹시 최 호텔의 그 최 회장님인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 최민국 회장님이시지. 내가 해외로 나갈 때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야. 그분께 전할 것이 있단다. 준호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친환경 웰니스 리조트 모델에 관한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의 최 회장일 거예요. 사진 뒷면에는 잊지 말고 꼭 전해주세요 라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어머니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동창회에 가면 알게 될 거야. 최 회장님께 그걸 전해드리렴. 준호는 말없이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이라면 그가 아무리 꺼리는 동창회라도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요양원 방 창문으로 노을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내일 있을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 과거의 상처들과 마주하는 시간, 그리고 최 회장에게 전할 어머니의 봉투. 가슴 속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였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다녀올게요. 최 회장님께 이걸 꼭 전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기억하렴. 진정한 성공은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달려있단다. 겉모습이 아니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는 언제나 그의 등불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을 바라보며 준호는 내일 있을 동창회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계적인 리조트
체인 대표로서가 아니라 그저 약초 할머니의 아들로서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요양원을 나서는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그의 마음에 따스함과 동시에 깊은 상처를 함께 불러왔어요.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만큼이나 그의 가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동창회라 작게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늘은 어느덧 저녁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의 빌딩 사이로 스며들었죠. 호텔 가는 길, 준호는 12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36,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 한국을 떠났던 순간이었어요. 국제 호텔 경영 장학생 선발 결과를 기다리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작은 약초 가게에서 어머니는 늘 그랬듯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합격했어요.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해외로 간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남겨진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떠나면 어머니는 혼자 말을 잇지 못하는 준호의 어깨를 어머니가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괜찮다. 준호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날 위해 내 꿈을 포기하는 건 어머니가 원하는 게 아니란다.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 준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마라, 준호야. 새가 날기 위해 둥지를 떠나듯 너도 내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준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랜 시간 말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최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그는 중견 호텔 체인을 운영하던 사업가였죠. 어머니의 단골 손님이면서 준호의 재능을 눈여겨본 후원자였습니다. 최 회장의 사무실은 강남의 작지만 세련된 빌딩에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고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쉰 즈음의 남자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다 준호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 준호군. 함께.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 회장의 시선이 그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들었네.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실 추천서를 써주신 덕분입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내 추천은 형식일 뿐이야. 자네의 열정과 재능이 합격을 이끌어낸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자네를 위한 약간의 도움이네. 처음 정착할 때 필요할 테니.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최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야. 이건 그저 내가 조금이나마 갚는 방법일 뿐이네. 준호는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최 회장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까요? 그 의문을 입 밖으로 내기도 전에
최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자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네. 호텔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연과의 조화야. 자네 어머니의 약초 지혜를 잊지 말게. 그 말이 준호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에는 준호도 모르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던 날, 준호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와의 이별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날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생소한 환경, 다른 언어, 낯선 문화, 모든 것이 준호를 압도했어요. 장학생 기숙사는 작고 답답했지만 그곳이 그의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호텔 경영 수업은 기대와 달리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이론보다는 현장 실습이 중심이었어요. 첫 실습은 고급 호텔의 청소부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청소부라고? 처음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교수의 말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호텔의 심장은 청결입니다. 손님이 느끼는 첫인상이죠. 여러분은 그 심장을 맡게 될 겁니다. 교수의 말처럼 준호는 청소부로 일하며 호텔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 그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매일 나온다고요? 슈퍼바이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상이야. 고급 호텔일수록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지. 매일 버려지는 수많은 일회용품들,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엄청난 양의 세제와 물 사용량. 준호는 호텔 산업의 환경적 문제점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최 회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어느 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준호는 문득 어머니의 약초 가게가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의 자연스러운 향기, 어머니가 늘 강조하던 자연의 치유력. 그래, 이거야.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도 자지 않고 새로운 호텔 컨셉을 구상했어요. 자연의 숨결, 친환경 웰니스 리조트의 첫 아이디어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수업 외 시간을 모두 이 아이디어 개발에 쏟았습니다. 도서관에서 환경 친화적 건축, 자연 치유, 웰니스 관광에 관한 자료를 찾아 공부했어요. 이건 미쳤어. 누가 이런데 돈을 쓰겠어? 동료 학생들의 비웃음에도 준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빛났어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교수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현실성 없다며 혹평했어요. 수익 모델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준호 씨. 호텔 사업은 결국 돈을 버는 비즈니스입니다.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 아이디어가 너무 비현실적인 걸까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자연의 이치를 믿어라. 처음에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진정성 있는 일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단다.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은 준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졸업 프로젝트로 그는 자연의 숨결 리조트 컨셉을 완성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빗물 재활용 시스템, 유기농 식자재 사용,
지역 사회와의 공생, 모든 면에서 지속 가능한 호텔 모델이었어요. 교수들은 이번에도 회의적이었지만 그 중 한 명이 준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호텔 투자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해 보세요. 준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기회였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0명이 넘는 투자자들 앞에서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마쳤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어요. 너무 이상적입니다. 수익성이 의문스럽네요. 시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준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홀로 서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준호 씨. 뒤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태국인 사업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당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게 푸켓에 작은 땅이 있는데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준호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이것이 진짜 시작점이었습니다. 푸켓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작았습니다. 겨우 20개의 객실, 소박한 시설. 하지만 준호는 그곳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약초, 지식을 활용한 스파 프로그램,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디자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장 첫 달은 고전했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자금은 바닥을 보였어요. 준호는 밤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때로는 너무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 여행 블로거가 우연히 그의 리조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후기를 남겼어요. 자연의 숨결은 단순한 리조트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잊고 있던 자연과의 연결을 다시 찾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그 글이 바이럴이 되면서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의 리조트는 만실이었어요. 성공의 물결은 계속되었습니다. 2년 후, 준호는 발리에 두 번째 리조트를 열었고, 5년 후에는 아시아 전역의 5개의 리조트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자연의 숨결, 리조트 체인은 친환경 럭셔리 웰니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매 리조트 개장식에서 준호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약초, 지혜에 대한 감사함. 각 리조트에는 영숙의 정원이라는 약초 정원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그곳에서 손님들은 자연의 치유력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할수록 준호는 더 많은 시간을 어머니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용돈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방콕 사무실에서 일하던 준호에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요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준호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12년 만에 귀국. 그의 가슴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일은 동창회, 그리고 최 회장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맡긴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비밀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준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그의 말은 밤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지만 그 결심만은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일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방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벌써 1시간째 깨어 있었어요. 잠을 설친 눈가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오늘은 30년 만의 동창회, 그리고 최 회장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침대에 앉아 어머니가 맡긴 봉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어머니와 최 회장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떤 인연이었을까? 왜 어머니는 이 사진을 꼭 전해달라고 했을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준호는 동창회 참석을 두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특히 그 계곡 사고 이후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가 그를 재앙의 가이드라 부르며 따돌렸던 순간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긴장을 달래려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캐주얼 셔츠와 면바지, 수수한 차림이었죠.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굳이 화려하게 꾸밀 필요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부탁을 전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었으니까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자연숨 리조트로 향하는 길, 준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세계적인 리조트 체인의 CEO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그는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소년처럼 긴장했습니다. 자연숨 리조트는 서울 외곽의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준호는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자연과 건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연의 숨결, 철학을 구현한 듯했죠. 최 회장님의 안목이 대단하시군요. 택시 기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리조트가 최 회장의 소유라는 사실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리조트 로비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나무 향이 그를 반겼습니다. 자연 소재로 꾸며진 인테리어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준호는 안내 데스크에 동창회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준호 손님이시군요. 연 회장은 2층입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연 회장 문 앞에 서자 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어요. 괜찮아. 그냥 어머니의 심부름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자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30여 명의 옛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준호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는 듯 잠깐 쳐다보더니 곧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그 무관심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구석 테이블로 향해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이거 누구야? 혹시 준호?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세 명의 남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 학창 시절 그를 괴롭혔던 세 사람이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준호네. 이게 얼마만이야? 강태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글쎄, 30년?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준호의 테이블에 합석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준호의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지금 뭐 하고 지내? 서민재가 물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요. 관광업 쪽에서. 준호의 대답은 의도적으로 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생각이 없었어요. 이번 방문의 목적은 오직 어머니의 부탁을 완수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오, 해외라고? 어디? 박현우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태국에서 주로 일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일한다고? 뭐, 서빙? 강태영이 킥킥 웃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상처받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셈이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대형 건설회사 이사야. 지난해 매출 5천억. 강태영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난 아버지 뒤를 이어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지. 강남에 빌딩 3채 있어. 박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에스리조트 체인 마케팅 총괄이야. 아, 여기가 우리 경쟁사인 셈이지. 서민재가 리조트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허영심과 과시가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성공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 너는? 강태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태국에서 뭘 그렇게 하는데? 준호가 대답하기 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준호? 정말 준호 맞아? 준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이었어요.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뒤늦게 알아보았습니다. 미경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미경.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이었어요. 조용하고 따뜻했던 아이. 그리고 태준의 여자친구였죠. 오랜만이에요. 준호. 잘 지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여보, 이리 와봐. 서민재가 미경을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 뭐 기억나? 미경은 서민재의 옆에 앉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준호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우리 학교 약초 박사였잖아. 엄마가 시장에서 약초 팔았던 거 기억나? 서민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민재, 그만해. 하지만 서민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곡 사고. 준호 추천으로 갔다가 우리 셋 다 죽을 뻔했잖아. 준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고 계곡물이 불어났어요.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가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렸죠. 준호가 선생님을 불러 구조했지만 그들은 준호가
위험한 곳을 일부러 추천했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난 그저 약초가 많다고 들어서.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직도 변명이야? 강태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알아? 이 호텔이 최 회장 거라는 거. 최 회장이 내 어머니 도왔다면서? 우리가 이런 인맥으로 여기 예약했는데 내가 여기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준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 회장과 자신의 어머니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던 건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러고 보니 이건 또 다른 재앙 아냐? 박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앙의 가이드가 30년 만에 나타났으니. 세 사람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준호의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준호를 그때 그 소년으로만 봤습니다. 미경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 좀 그만해. 서민재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어이, 준호, 요새 약초 장사는 잘 돼? 하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최 회장을 꼭 만나야 했어요. 그때 연 회장 한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주년 특별 동창회를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지역 노인복지를 위한 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사회자의 말에 준호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노인복지라.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생각이 났어요. 현재 목표 금액의 30%만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한 장을 떼어 금액을 적었어요. 1억 원. 그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금액이었겠죠. 모금함을 든 봉사자가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는 각자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넣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인색함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보고 내라고? 세금으로 하면 되지. 박현우가 투덜거렸습니다. 봉사자가 준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접힌 수표를 넣었어요. 봉사자는 감사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지만 운명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잠시 후 봉사자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기, 이준호 님 맞으신가요? 이 수표가 1억 원인데 맞나요? 봉사자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준호는 조금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부자 성함을 공개해도 될까요?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 이름이 아니라 약초 할머니라고 적어주세요. 제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봉사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 회장의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는 준호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진짜 1억을. 강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한 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으니까요.
뭐야? 저게 진짜야? 약초집 아들이 어떻게 1억을? 박현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설마 가짜 수표 아냐? 서민재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경만이 준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들어오는 듯했어요. 준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 당당한 걸음걸이, 깊은 주름 속에 빛나는 날카로운 눈빛. 준호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최 회장이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만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이행할 때였죠. 오, 이런 영광이. 오늘 특별히 자연숲 리조트 그룹의 최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사회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최 회장을 향해 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이번 동창회를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들은 최 회장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시선은 연회장 구석에 앉아 있는 준호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최 회장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그를 떨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반가움, 기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최 회장이 천천히 준호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를 따라갔어요.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최 회장을 뒤따랐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는 어머니가 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 회장과 준호에게로 쏠렸어요. 준호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어요. 최 회장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는 최 회장의 뒤를 바짝 따르며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와 최 회장님은 특별한 사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영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준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그 시선을 마주하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몇 걸음 앞, 최 회장과 준호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최 회장이 준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맡긴 봉투를 꼭 쥔 채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최 회장이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굽혀 준호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리조트 그룹 회장이 한 사람에게 이토록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에 연 회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준호 대표님, 오늘 저희 리조트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깊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에 연 회장이 술렁였어요. 특히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방금 1억 원 기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시 준호 대표님다운 결정이십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가 익명으로 기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최 회장이 알았을까요? 그의 표정에서 혼란을 읽은 최 회장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그런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분은 얼마 없습니다. 특히 약초 할머니라는 이름으로요. 최 회장의 말에 준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맡긴 봉투를 천천히 내밀었어요. 회장님, 어머니께서 이것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최 회장은 봉투를 양손으로 정중히 받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최 회장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서류를 보는 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 넣고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자, 이제 모두에게 소개해 드려야겠군요. 최 회장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연 회장 전체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이준호 대표님은 세계적인 친환경 웰니스 리조트 체인 자연의 숨결의 창립자이자 CEO이십니다. 연 회장의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어요. 특히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표님이 개발한 친환경 리조트 모델은 이미 전 세계 관광업계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UN 지속가능 관광상을 2차례나 수상하셨습니다. 최 회장의 소개가 계속될수록 연 회장의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준호는 몸 둘 바를 몰랐어요.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소박해 보이시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류의 만큼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최 회장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감추려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12년 전 많은 개발업자들이 수익성만 따질 때 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진정한 혁신가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준호가 전달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그것을 보여주듯 들어 올렸어요. 오늘 준호 대표님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표님은 자신의 친환경 웰니스 리조트 모델을 기부하여 약초, 할머니, 자연치유원을 건립하기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그는 아직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치유원, 딱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방금 전 1억 원을 추가로 기부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는 어색하게 따라 박수를 쳤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최 회장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와 준호 대표님의 어머니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준호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40년 전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까지 무너졌을 때 대표님의 어머니는 저에게 약초를 지어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당시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병까지 얻어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쓰러진 저를 영숙 씨가 발견하셨죠. 그분은 저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간호해 주셨습니다. 준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영숙 씨의 정성 덕분에 저는 3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자연의 지혜, 그것이 제 사업의 기반이 되었죠. 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에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의 정성과 지혜가 오늘의 제가 있게 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고자 저는 영숙 씨의 아들 준호 군에게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준호 대표님이 있게 된 시작점이었죠.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준호 대표님의 리조트 체인 자연의 숨결은 현재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관광기업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수익의 30%를 항상 지역사회와 환경보호에 환원하고 계십니다. 최 회장의 말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감탄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호 대표님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계곡 사고로 여러분에게 재앙의 가이드라 불렸지만 오늘 그 재앙의 가이드가 전 세계 관광업의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특히 서민재의 표정이 가장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의 아내 미경은 준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냈어요. 자, 이제 준호 대표님을 모시고 특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준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따랐어요.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가 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강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 회장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준호 대표님의 오랜 친구들이니까요. 5사람은 특별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 앞에서 성공을 인정받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과시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어요. 특별석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는 준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최 회장만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 대표님, 실은 오늘 제가 이 동창회에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최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준호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숲 리조트의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었죠. 최 회장의 말에 모두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특히 서민재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경쟁사의 마케팅 총괄로서 이것은 엄청난 비즈니스 뉴스였습니다. 영숙 씨의 편지를 통해 준호 대표님이 오늘 여기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왔죠. 최 회장은 안주머니에서 다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서류를 하나 꺼냈어요. 법적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숲 리조트 지분 51%의 양도 계약서입니다. 저는 준호 대표님에게 이 지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 회장의 놀라움의 탄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물론 무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숨결과 자연숲 리조트의 합병을 제안하는 것이죠. 저는 준호 대표님의 철학이 제 사업을 이어받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그는 최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숙 씨의 소원이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최 회장의 말에 준호의 심장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걸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강태영이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었어요. 준호야,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강태영의 말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해, 정말로. 박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서민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널 오해했었어. 그때 계곡 사고도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준호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오래된 일이니까요.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준호는 최 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치유원, 두 리조트 체인의 합병, 그리고 옛 상처의 치유,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겠네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영숙 씨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연 회장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어요. 준호의 가슴 속에도 따스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어둑해진 저녁, 준호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쁨, 놀라움, 감사함,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까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중얼거리며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이 건넨 자연숲 리조트의 지분 양도 계약서였어요.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최 회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한 준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디다림의 설렘이 느껴졌어요. 준호야, 어땠니? 최 회장님 만났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대감은 강렬했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네,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최 회장의 90도 인사,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그리고 놀라운 제안까지.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그동안 최 회장님과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먼 과거를 회상하듯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지.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비 오는 날 시장 한 구석에서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던 일. 그 남자가 바로 젊은 시절의 최 회장이었어요.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모든 것을 잃은 그를 어머니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와 간호했습니다. 그 사람, 처음엔 말도 없고 무척 냉정해 보였지. 하지만 몸이 회복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더구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최 회장님이 건강을 되찾은 후 내게 자연의 치유력에 대해 배웠다고 했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철학을 기반으로 삼겠다고 했지. 그게 바로 자연숲 리조트의 시작이었단다. 준호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연의 숨결 리조트와 최 회장의 자연숲 리조트가 결국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그럼 제가 해외로 나갈 때 최 회장님이 도와주신 이유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받은 은혜를 내게 갚고 싶어 했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지. 마치 내가 약초의 효능을 알아보듯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선순환을 만들어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이 계약서는 무슨 의미인가요? 최 회장님이 자연숲 리조트 지분을 제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바로 앉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최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그 사람 얼마 전 건강 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내게 전화해서 말했지. 자신의 사업을 이어갈 사람으로 널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만든 자연의 숨결이 자신의 자연숨과 같은 정신을 공유한다고 느꼈다는구나. 어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어요. 최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내 생각을 알고 싶다면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연은 늘 순환한단다.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듯이 최 회장님이 내게서 받은 것을 내게 주었고 이제 그것이 다시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차례야. 준호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는 언제나 깊고 아름다웠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의 숨결과 자연숨이 하나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치유력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30년 만에 동창회에 맞춰서? 어머니는 장난스럽게 눈을 반짝였습니다. 가끔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 상처가 생긴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단다. 내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어.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와의 화해가 그에게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어요. 대단한 건 너야, 아들아.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럽구나.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손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셔도 될까요? 준호와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문이 활짝 열리고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의외의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 그리고 미경까지. 실례합니다, 영숙 씨. 최 회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국 씨. 그리고 모두들.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는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영숙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강태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을 뒤에서 욕했다니.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어린 시절의 일이에요. 이제는 다 자랐으니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박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약초 할머니 자연치유원 건립에 저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현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부동산 개발 경험을 살려 치유원 건설을 돕겠습니다. 서민재는 마케팅을, 강태영은 재정 관리를 맡겠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어머니, 제게도 옛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몰래 학비를 보태주신 거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미경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 재능이 아까워서 그랬단다. 미경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서민재를 바라보았어요. 당신, 내가 왜 영숙 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는지 이제 알겠죠? 서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정한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최 회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영숙 씨, 준호 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도 보여드렸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최 회장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연의 숨결과 자연숨이 하나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치유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 부지 증서입니다. 약초 할머니 자연치유원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모두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창밖을 봐 주세요. 모두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이 달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자락이 바로 우리가 약초 할머니 자연치유원을 지을 부지입니다. 최 회장이 설명했어요. 영숙 씨가 예전에 약초를 캐러 다니던 그 산입니다.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땅의 기운이 살아있고 맑은 물이 흐르죠. 치유하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지혜와 따뜻함이 그대로 담긴 치유원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머니,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자연의 지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어머니는 손을 들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어요. 아들아,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약초 지혜를 하나 들려줄게. 치유는 약초에 있지 않단다. 사람의 마음과 자연의 조화에 있지. 그것을 늘 기억하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자락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태영, 박현우, 서민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고, 미경은 존경하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최 회장은 자신의 유산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준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에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자연이 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가슴 속에서 약초보다 더 향기로운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곳에서 새로운 자연의 숨결이 시작될 거예요. 준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공통된 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여정, 그 아름다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